김민선의 세상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듯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던 정원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지. 5년 전 민선의 7살 난 딸 박소미가 집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다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고 민선은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점점 메말라갔어요. 밤마다 집 안은 소미의 빈자리만큼이나 공허했고 낡은 마룻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슬픔을 토해내는 듯 삐걱거렸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소미의 울음소리처럼 민선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민선은 소미의 유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미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낡은 오르골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오르골은 망가져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민선은 밤마다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곤 했어요. 오르골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의 흉터가 욱신거렸죠. 그 흉터는 어릴 적 마당에서 놀다 넘어졌을 때 생긴 것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민선은 그날의 기억이 왠지 모르게 흐릿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요. 민선은 5년 동안 소미를 찾아 헤맸어요. 전국의 실종 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딸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의 남편 박현우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지만 민선은 점차 지쳐갔죠. 최근 민선은 우편함에서 낯선 소포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알 수 없었죠. 소포 안에는 낡고 오래된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소미의 오르골과 놀랍도록 흡사했지만 표면에 희미하게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민선은 왠지 모르게 불길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밤 민선은 소포에서 받은 오르골을 들고 잠을 청했어요. 그때 낡은 오르골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이내 기이하게 뒤틀리며 마치 어린아이의 비명소리처럼 변했죠. 끼이익, 콰앙. 멜로디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멎었어요. 민선은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오르골을 품에 안은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오르골은 다시 소리내지 않았어요. 민선은 거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민선의 집을 감시하는 듯했어요. 민선의 마음속에는 오르골의 기이한 멜로디와 낯선 차량의 등장, 그리고 5년 전 사라진 딸의 미스터리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존재함을 직감했죠. 민선의 침실은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 정적만이 감돌았다.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왔던 뒤틀린 멜로디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낯선 차량의 수상한 움직임은 민선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소미는 정말 사고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민선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다. 그날 아침 민선은 오르골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오르골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지만 낡은 나무 상자에서 희미하게 싸늘한 기운이 풍겨오는 듯했다. 민선은 오르골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낡은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민선은 그것이 소미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소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 장비들을 소중히 다루곤 했다. 민서는 오르골의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오르골이 부서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퀴퀴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다. 민서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다. 그 조각을 떼어내자 오르골의 낡은 얼룩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오르골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오르골의 멜로디를 곱씹었다. 그녀는 오르골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녀석의 울음소리, 그리고 뒤틀린 멜로디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서는 5년 전 소미가 실종된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민서는 그 결론을 납득할 수 없었다. 금속 조각과 냄새가 나는 오르골. 이 모든 것이 소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선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 강민수라고 소개하며 이 지역의 땅을 매입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강민수는 민선의 집과 주변 지역의 땅을 계속해서 매입하려 시도했고 특히 소미가 실종된 후 민선의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는 혹시 김민선 씨의 집안에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낡은 오르골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다. 강민수는 인물 대결, 유형, A2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민서는 강민수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5년 전 소미가 실종된 후 강민수의 아버지가 이 지역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던 것이 기억났다. 낡은 오르골과 강민수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소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민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민서는 직감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딸 소미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오르골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강민수 개발업자가 떠난 후 민선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요동쳤어요.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온 뒤틀린 멜로디와 강민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딸 소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섬뜩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민서는 오르골의 핏빛 멜로디 속에 딸의 마지막 외침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소미의 옛방으로 향했어요. 방은 소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죠. 민서는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어요. 오르골의 낡은 나무 상자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핵심 부품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어요.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죠. 민서는 그것이 소미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소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함께
사물들을 기록하는데 남다른 집착을 보였으니까요. 민선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오르골의 금속 조각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금속 조각을 긁기 시작했죠. 쓱 낡은 금속 조각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어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민선은 직감했어요. 오르골은 단순한 낡은 유품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소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민선은 오르골이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오르골은 민선이 금속 조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소미에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어요. 스케치북에는 소미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오르골은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요.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죠. 민선은 오르골이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민선은 오르골이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낡은 우물 뒤편 마당의 구석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요.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녹음 파일 속에는 소미가 강민수 개발업자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강민수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소미와 강민수의 대화였죠. 강민수는 이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시설계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미를 협박하여 마약 제조에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소미는 강민수의 협박을 거부했고 그 결과 강민수는 소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죠.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강민수가 소미를 위협하고 소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강민수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소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르골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소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오르골의 뒤틀린 멜로디는 바로 소미의 마지막 비명 소리였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요. 민선은 오르골을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오르골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강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오르골은 강민수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수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 했어요. 강민수 개발업자가 떠난 후 민선의 집은 그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았어요. 오르골에서 발견된 녹음기와 일기장,
그리고 오르골의 맹렬한 반응은 소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민서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어요. 민서는 오르골이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강민수가 소미를 협박하여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시설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소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강민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민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강민수는 겉으로는 부동산 투자자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오르골은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어요.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죠. 그곳은 지하 마약 제조 시설의 내부 사진. 그리고 강민수와 낯선 남자들이 마약을 들고 시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오르골은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오르골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거예요. 민서는 오르골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오르골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소미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강민수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오르골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강민수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죠. 강민수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민선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민선이 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아파트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은 강민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요. 이봐, 김민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요. 그들은 오르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미친 오르골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버려질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서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어요. 강민수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가 움직이는 순간 강민수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어요. 그녀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죠.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오르골은 민선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민서는 밤낮없이 오르골이 가리킨 단서들을 분석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낡은 우물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에는 강민수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소미가 작업 중 우연히 강민수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어요. 오르골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요. 강민수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제조한 마약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죠.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소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강민수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요. 그 순간 민선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죠.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낡은 오르골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지하 제조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오르골이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집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강민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죠. 민선은 경악했어요. 강민수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하 제조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죠.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소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강민수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요. 오르골은 민선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민선은 오르골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딸의 명예, 오르골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밤 11시 45분. 김민선의 낡은 집 정원지하에 숨겨진 비밀 제조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강민수 개발업자가 마지막 마약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민선은 남편 박현우, 그리고 오르골과 함께 낡은 제조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와 화학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민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딸 소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죠. 오르골은 민선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죠. 비밀 제조실 안은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낡은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파이프들로 가득했죠. 스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오르골은 민선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장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민선은 오르골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강민수 개발업자와 그의 부하들이 납치된 아이들을 작은 컨테이너에 싣고 있었어요. 소미는 낡은 천에 쌓인 채 힘없이 누워 있었죠. 강민수 개발업자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강민수 개발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소미에게 마지막 약물을 투여하려 하고 있었죠. 민선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 악마 같은 자가 딸을 포함한 무고한 아이들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선은 현우에게 속삭였죠. 현우 씨, 제가 강민수를 막을게요. 그동안 오르골과 함께 아이들을 구해줘요. 카방. 그 순간
오르골이 민선의 품에서 벗어나 강민수 개발업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녀석의 울음소리는 제조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오르골은 강민수 개발업자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어요. 강민수 개발업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오르골은 강민수 개발업자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녀석의 발톱은 강민수 개발업자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강민수 개발업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오르골 같은 이라고 강민수 개발업자의 부하들이 오르골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오르골은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오르골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강민수 개발업자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노렸어요.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소미의 억울함과 빼앗긴 순수함에 대한 오르골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오르골의 끈질긴 공격에 강민수 개발업자는 마침내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툭 주사기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민선은 강민수 개발업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았어요. 현우와 오르골은 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려 했어요. 젠장, 내 주사기를 내놔. 강민수 개발업자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선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위잉. 바로 그 순간 제조실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버려진 공장지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강민수 개발업자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공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강민수 개발업자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강민수 개발업자는 제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사기와 오르골이 파헤쳐 가져다 준 고백록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강민수 개발업자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강민수 개발업자는 마지막까지 이 오르골이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오르골을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오르골은 민선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소미가 마침내 구출되었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선은 오르골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민선과 오르골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어요. 소미는 눈을 떴고 민선 부부는 오르골과 함께 소미를 끌어안았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강민수 개발업자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민선의 집 정원지하 제조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실험 장비들과 마약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선은 소미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남편 박현우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르골은 민선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오르골이 찾아낸 녹음 파일, 소미의 스케치북, 그리고 강민수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마약 제조 기록과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강민수가 소미를 살해하고 불법 마약 제조 및 밀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강민수는 소미의 실종을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는 살인,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아동 납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소미와 다른 아이들의 끔찍했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죠.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선 가족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소미가 돌아오고 악마 같은 범인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선과 현우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민선 가족은 받은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소미의 오르골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소미처럼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오르골과 같은 사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차단 사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선과 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지훈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강력계 형사로 성장했어요. 그는 사물 증거 전문 형사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었고 그의 사무실은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죠. 지훈 경사는 소미의 오르골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소미의 오르골 사진과 녹음 파일 사본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오르골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보건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강민수에게 물린 자국은 이제 소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오르골은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녀석의 멜로디는 이전의 뒤틀림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녀석은 소미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소미는 오르골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오르골은 소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소미는 오르골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민선과 현우는 딸과 오르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죠. 오르골은 더 이상 소미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녀석은 소미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항상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선과 현우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소미의 방에 앉았어요. 소미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민선은 오르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르골, 내 덕분에 우리 소미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오르골은 민선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리는 듯 했어요. 녀석의 눈빛은 민선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 했어요. 민선과 현우는 이제 오르골이 뒤틀린 멜로디를 내고 강민수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녀석은 그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강민수의 범죄를 알리고 소미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오르골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가족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민선 가족은 오르골과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선 어머니와 그녀의 소중한 오르골 이야기는 낡은 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강민수 개발업자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오르골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민선은 사라진 딸을 찾아낸 용기 있는 어머니로, 오르골은 진실을 밝혀낸 희망의 멜로디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김민선 가족은 소미의 오르골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소미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오르골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사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채를 사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죠.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선과 남편 박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지훈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강력계 형사로 성장했어요. 그는 사물 증거 전문 형사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었고, 그의 사무실은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죠. 지훈 경사는 소미의 오르골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소미의 오르골 사진과 녹음 파일 사본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소미의 오르골은 민선 가족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오르골은 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민선은 매일 아침 오르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르골, 내 덕분에 우리 소미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오르골은 민선의 손에 고개를 비비며 작게 끼익거렸어요. 녀석의 멜로디는 이전의 뒤틀림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소미가 태어난 병원 마당에서 소미의 꿈 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오르골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민선 가족과 오르골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민선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오르골이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오르골은 민선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멈췄어요. 녀석이 멈춘 날, 민선 가족은 오르골을 소미가 잠든 묘지 옆, 녀석이 그토록 긁어대던 바로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곳에는 오르골이 뱃속에서 발견했던 녹음기와 소미의 스케치북, 그리고 아철 사랑으로 진실을 밝힌 영원한 희망의 멜로디 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옆에는 소미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애착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민선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소미의 오르골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오르골의 묘지를 찾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선은 오르골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오르골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르골, 내 덕분에 우리 소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오르골과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녀의 낡은 집은 이제 웬 솜이 기념관으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요. 민선과 오르골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죠. 오르골은 단순한 유품을 넘어 민선 가족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선 어머니와 그녀의 딸 소미, 그리고 소미의 오르골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